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가 떴죠. 깜짝 놀랐습니다. 증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 초반에 무너졌어요.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지표가 떴기 때문인데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냥 잘 버텼다. 깜짝 놀랐어요. 버틸 줄 몰랐는데 그만큼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한국은행도 0.5%라는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버텼습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를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과연 그러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8월 25일 그리고 10월 14일, 11월 24일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 남았거든요. 그럼 8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이제 10월 달, 그러니까 2달 뒤에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은 7월에도 하고 9월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돼요. 한국은행은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가지고 커버를 쳐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75예요. 한국은행이 2.25잖아요. 넉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예상치가 0.75% 보고 있거든요. 그럼 1.75에서 0.75 더하면은 2.5%가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울트라 스텝 1% 올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금리 한 단계가 0.25%인데 이걸 한 번에 4단계를 올릴 거다. 그래서 2.75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2.75가 되고요. 그러면 한국은 2.25가 되니까 벌써 0.5가 모자르게 되는 거죠. 금리가 7월 말에 뒤집히게 될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가 되면은 한국은 8월 달에 0.5를 해야지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한국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0.5% 정도 더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3%, 3.25가 되는 거고 연말 목표치가 대략 한 3.25에서 3.5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10월 달, 11월 달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1%가량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물가를 잡기 위한 국가의 관점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가계이자가 3.4조가 늘어요. 이번에 빅스텝으로 6.8조가 늘었거든요. 1년도 안 돼서 금리가 1.75%나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증발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냐? 우선은 먼저 떠올리는 거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아파트 가진 사람을 가장 많이 떠올리겠죠. 4억 대출 받았다라고 보면요, 지금 담보대출 이율이 5.8%까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월 2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만. 근데 원금 같이 상환하잖아요. 매달 300만 원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의 월급으로 은행 이자 원금을 갚아야지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한 명으로 생활비랑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축할 여력이 나올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소비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멀쩡하지 않겠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도 이자가 올랐거든요. 전세이자 감당 능력이 하락하게 돼요. 예전에는 3억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2억만 대출받아도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다음번 전세는 3억에서 살지 못하고 2억으로 낮춰야 됩니다. 전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전국의 전세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도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큰 위기는 많은 사람이 해당되진 않지만 영끌로 건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다라 그러면 대출을 80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4억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를 20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80억 대출 받은 사람 이자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연 5.8%라고 하면요, 월 이자가 3,866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3,866만 원을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월세 나오니까 그거 갚으면 되지 않느냐.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 전만 해도 이자가 1,8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익률이 1% 정도짜리 꼬마 빌딩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월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쳐요. 그럼 이자로 1,8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3,866만 원이 됐어요. 그럼 매달 2천만 원 넘는 적자를 봐야 됩니다. 그럼 건물주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크게 올려야 돼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지 못하면은 본인은 죽는 거죠. 내가 죽든 어쨌든 세입자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게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은 돈 안 쓰니까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죠. 건물주가 손바뀜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는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인구는 660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예요. 금리 인상이 적당하면요, 원래 경제에는 좋은 일입니다.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금리도 조금씩 올라주는 게 오히려 증시에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에도 도움이 돼요. 역설적이겠지만. 근데 지금은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당장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앞으로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행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강제로 내리게 이제 압박을 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둘 다 오래 버티기 어려운 전략이라는 거죠. 은행을 압박해서 수익을 악화시키게 되면은 정책 리스크잖아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보면은 우리은행 빼고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다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돈을 못 보게 하네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겁니다. 국가가 또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환해주면 재정 적자가 지겠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갑니다.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거죠.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 정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액션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기업들입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은 안 벌리고 대출 이자는 늘어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잔뜩 빌려줬어요. 필요도 없는 돈을 막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자를 올리고 돈은 안 벌리니까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위기가 오는 거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포기하고 직원을 잘라야 됩니다. IMF 구조조정처럼 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하고 부채를 최대한으로 줄여놓으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겠죠.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요, 금리 인상을 오래 버틸 체력이 없어요. 그 전에 아시아 다른 신흥국이 먼저 자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치솟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야지만 한국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내려야 됩니다. 러시아든 사우디든 어떻게 해서든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처럼 유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6월 초만 해도 유가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0달러 가까이 떨어지면서 93달러로 내려왔어요.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협상만 잘해주게 되면은 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의 물가지수는 급락하겠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가 한 6개월 정도만 잘 버텨주면은 해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세계 가정의 평화가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바이든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최고의 악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말실수를 했고요. 이란을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합니다. 이란을 핵 개발을 막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으로 선제 공격을 해버릴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우디에 가서 말실수 안 하고 원유 증산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잘 해결돼서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